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5일 점심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하는 관련 내용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검 똑바로 안 할 것이냐, 그리고 김호수 손 띄어라.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오래간만에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가 뽑는 사람이, 자기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은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여론조사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까지 올라가겠느냐. 뭐 본래 홍준표 후보하고 김종인은 뭐 악연의 악연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동아 사건을 구속시킨 사람이 홍준표니까. 그래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 문건에 뭐가 나오냐는데, 이미 말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열흘 전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이 나온다라고 파다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알아서 다 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맹이 있는 자료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배임 혐의를 갖다 딱 입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대로 된 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겠느냐. 열흘 전부터 다 있었다는데. 더군다나 말이죠. 저 이재명이가 그렇게 욕도 잘하고 열도 잘 내고 이 격분도 잘하는 사람이 이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걸 보면 딱 한 줄이에요.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겠지요. 딱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요.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니, 내용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자기 운명을 지금 쥐고 있는데 기사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요. 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달변이에요. 저도 이 방송 이재명이 뭐 방송하는 걸 별로 안 봤는데 최근에 도대체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려고 한번 봤어요. 야, 전 세계에서도 아마 1등 할지 몰라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 말을 너무나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두 줄이에요. 압수수색 당연, 법원과 검찰의 판단 믿는다 이거죠. 예. 이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 하는데요. 검사가 2명, 그리고 수사관이 20명. 이거는요, 이 압수수색할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온 것 같고,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유동규, 그 다음에 화천대유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것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이런 부서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성남시가 모든 인허가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도시주택국은 사업 인허가,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 발전과, 여기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리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문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 개발 시행사의 성남의 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용적률 상향 조정 같은 걸 했는데, 이런 이 문서, 즉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2016년도 11월에 인가했어요. 이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지시했고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 늘어나서 아파트 더 많이 지면 돈 수백억 수천억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체육국 내에 문화예술관은요, 문화재 관련 서류를 확보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어떤 일을 성남시가 했는지,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이 말이죠,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우연했다고 그래요. 화천대유가 그때 편의를 제공받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한테 50억 원을 뇌물로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경우에는요, 성남시 내부 전자정보 문서, 또 직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여러 부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걸 보면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이재명이도 수사범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은 설계는 내가 해서 단군 일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줬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조사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출자 승인 문건 여기에 직접 사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익금 재난지원금을 쓰겠다. 여기에도 직접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이는 소환하는데 문제는 소환하는 시점하고요. 과연 얼마나 강도 높은 소환을 하냐 마냐 면죄부 주는 수사로 갈 가능성이 현재까지 검찰의 동향을 보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열흘 전부터 소문이 압수수색 나온다는 소문이 하다 했는데 당연히 성남시청에 뒷문 다 열려놓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결국 변호사잖아요. 이게 어설프게 배임 혐의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문건을 남겨놨겠느냐. 그리고 그런 문건을 만들어 놨겠느냐. 굉장히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핸드폰 얘기가 많잖아요. 자, 핸드폰이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최근에 갔을 때 밖으로 던졌던 휴대폰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 문제가 한참 검토가 되고 기획되고 집행 초기 단계에 썼던 4, 5년 전에 핸드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핸드폰을 내연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검찰에서는 탐문 활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탐문 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첩보를 가지고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연녀 압수수색에 나서서 가지고 이 내연녀가 가지고 있던 이 유동규의 4, 5년 전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은요, 이미 경찰에서 확보했던 밖으로 던졌던 아이폰하고는 다른 휴대전화예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제 두 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찰이, 하나는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휴대폰을 지금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요청했고, 이것을 검찰이 그동안에 거부했었는데요.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요, 어젯밤에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재청구하는 문제를 심중하게 검토한다 되어 있는데요. 검토할 거 뭐 있어요? 무조건 하고 다시 이 김만배 구속 없이 무슨 재주로 지금 구속시켜놓고서도 전부 증거인멸하고 그러면 지금 김만배 구속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구속하고요. 적절하게 그 밑에 있는 제2 라인들. 지금 왜냐면 이재명이의 측근 성남라인 3인방, 성남시정단체에서 밝혔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예 구속영장은 관두고 이런 사람들 참고인으로도 조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무실도 전부 압수수색 해야죠. 자택도.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진상이잖아요.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가 변호사할 때 사무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시장이 되니까 정책 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동규하고 수시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전화 협의를 했다라고 해서 성남 라인 3인방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정진상이에요. 지금 저 총괄본부에 들어가가지고 부실장인가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실장인 사람이 전부 지금 이재명의 선거 기획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핵심인 정진상이 하나를 참고인 소환도 안 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갈 때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뭐 김용준인가요? 이런 대변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최소한도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야죠. 아예 손 놓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다 손 털어주는 수사가 아니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아니 저같이 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22일인가 23일 지나서야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 검찰, 그리고 핸드폰도 안 찾았던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핸드폰, 옛날 핸드폰 찾겠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니까 하지 말라 반려한 검찰, 그리고 김호수 검찰이 누구예요?
성남시 고문 변호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총장 되기 전까지. 이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김호수 관계 지금 야당 후보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청구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서 핸드폰 압수하고 뒤늦게서 성남시청 압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압수수색 할 때 그보다도 더 먼저 성남시도 압수수색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는 같이 들어갔어야죠. 성남도시개발 압수수색도 되게 늦게 들어갔잖아요. 이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면죄부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당위성을 우리가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통해서 계속 저도 방송하겠지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SNS를 통해서 제 방송 많이 전파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김만배 영장 기각되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다 검찰은 하나만 수사했다. 그야말로 26년 검사 생활 중에 이렇게 엉터리 수사 처음 봤다. 이런 비판문을 내는 거고, 홍준표도 초호화 고문단 가지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알아봤다. 이 기각은, 영장 기각은 검찰 부실 수사 탓도 있지만은 이 법조 카르텔,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영향이 더 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할 때부터 영장 청구한 거 보더라도 수사가 어쩐지 어설프게 보여지더라. 그리고 유동규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보였던 검사의 태도, 2시간 동안 가서 단독 면담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수사하는 것도 이거는 웃기는 거다. 시간 끌기에 불가피한 부적절한 수사다. 그러니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다. 그리고 유승민이도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은 고양이 검찰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것이다. 정권 차원의 봐주기 수사다. 그래서 검찰도 정신 차려라. 돈과 권력만 쫓는 공고한 검찰 부패 카르텔은 스스로 절대 깰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유승민이 철저하게 깨부수겠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 믿기가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 그래서 특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김만배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압수수색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도둑대 변호사 출신이 검찰총장이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도둑대 범죄 소굴이 고문 변호사 출신이 현 검찰총장이라니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숨어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김 총장은 즉각 사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사퇴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이 압박 메시지 차원에서 탄핵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희룡 지사는요, 검찰의 문개기가 증명됐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고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드러났다. 설계자이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면죄부가 보장된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뒷배 최소한도 김호수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구하기에 최선봉에 서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쇼를 하고 그 법원은 여기에 장단 맞추는 아수라판이 돼버렸는데 국민의 명장이다.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그리고 김호수 총장 수사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에서 폐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폭락
2주 연속 하락세이고 부동산 문제, 대장동 문제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요 지난주보다 1%가 떨어져서 36, 그리고 부정평가는 3%가 올라가서 5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주째 9월 셋째 주부터 36, 38, 37, 36으로 돌아가고 있고, 부정평가율도 9월 세 번째 주부터 57, 54, 54, 57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6월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6월 첫째 주부터 51, 2, 3, 그러다가 57, 54, 54, 57. 그래서 57, 6월, 7월, 8월, 9월 넉 달 동안 최고치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넉 달 만에 최저치로 좀 떨어졌어요. 6월 첫째 주에 38, 그래서 38, 39, 40, 41까지 갔다가 다시 36으로, 그래서 6월 이후에 세 번째 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긍부정률은 20대에서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20대의 경우는 긍정은 25%, 부정이 61%입니다. 그리고 30대는 42대 55, 40대가 48대 47, 40대만 비슷하고요. 나머지 연령대는 전부 부정이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부정이 무려 92%. 저도 주변에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5%만 긍정. 그리고 긍정평가의 진보층에서는 61, 중도층 38, 보수층은 긍정평가율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33, 민주당이 32, 무당층이 25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가 제일 높아요. 46, 국민의힘은 60대에서가 제일 높아요. 43, 무당층 비율이 20대의 경우에는 42%로 높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경향을 보면 민주당은 32%를, 국민의힘은 2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갤럽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화 면접 조사인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번 이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마디 했어요. 나도 2차 컷오프 투표에 참여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낙연 지지자의 한 60% 정도만 정도가 이재명은 절대로 안 찍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윤석열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은근하게 우회적으로 윤석열 기대, 윤석열 지지 심리를 드러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본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 중에 한 60, 70% 정도는 절대로 이 지사한테는 안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요, 지금 저는 혼돈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다. 보수니 진보니 이런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거는 국민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덕거리 과반으로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대장동 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LH 사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체험해 봤다. 당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계산했는데 정반대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와 같은 결과가 내년 본선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건 본인이 하는 얘기고, 떳떳하게 자신 있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는 핑계일 뿐이고 설득력이 없다. 아니, 시간이 걸리는 뭐 안 돼요? 시간 걸리더라도 똑바로 원인을 찾아내야지. 지금 시간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범죄, 이런 유형, 민관 유착 의혹 반드시 해가지고 다시는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나와서는 안 되는 이 교육적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문제예요. 이러니까 핑계대고 이재명이는 특검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뭔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가장 껄끄러운 이재명 지사의 상대가 될 것이다.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다.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 총장을 둘러싼 실언, 주술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큰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요, 홍의원의 지지율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홍 의원이 나보고 당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나도 당연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다.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하고 있는 책임 당원이고 2차 예비 경선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요, 내가 뽑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 캠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키즈들이 다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맥락이 같다.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심정이 가 있고요. 마음이 가 있고 윤석열 총장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다. 그동안에는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잖아요. 별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 했고, 윤석열이 왜 정당에 들어갔느냐,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제는 늦었다, 등등 많은 비판을 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비교적 화끈하게, 아주 직접적이는 않지만은, 그래도 알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워딩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 지지를 저는 선언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총장 캠프에서는요, 5선의 주용 의원을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후 식사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